안녕하세요. 원래는 5개 정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5개는 이제 10강좌를 하면서 5개는 이제 애들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0분, 15분 안에 강의를 끝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도 챌린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있는가로 넘어갈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스쿨 페일리어라 그래서 학교의 교육에 이제 실패를 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꼭 학교 교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이 공부 이 학과목 교육만 우리가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는 어때요? 학과목만 배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의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옛날의 아이들에 비해서 사회 정서 그 인지를 배울 공간이 별로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형제도 없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많지를 않고, 동네에서 막 뛰어놀고 굴르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지가 않고, 또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현대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사회성 정서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 정서는 우리가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인데 이제 태어나기보다도 어떤 형식으로 특별히 무슨 뭐 자폐성 스펙트럼, 사회성 정서 기능이 가장 약한 아이들이 이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내재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있는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것이냐는 거는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이제 후천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이 제가 아까 뉴로 디버시티라고 지난번에 뉴로 디버시티라고 얘기를 했지만 뉴로 디버시티 하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자기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도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으로 어디까지를 이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다른데 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런 스킬이 그런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앉혀놓고서는 이 아이가 왔으면 이 아이들을 얼른 간파하고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고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부족한 면을 얼른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학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일단 선생님들이 많이 받지를 못했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도 학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만은 집중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대나 사범대에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사립기관에서 지금 아이들을 왜 치료를 많이 하는 치료기관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데에는 어때요?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된 직장이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퍼블릭 에듀케이션 스쿨 안에 있는 분들보다 그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비즈니스에서 뭐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실을 만들고 엄청나게 회사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반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어요. 한국 밥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밥을 선반에다 냉장고도 아닌 냉동고도 아닌 선반에다 놓고 팔 수 있는 거를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런 획기적인 것이 나오는 게 교육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립교육기관에서 나와요. 학교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챌린지의 문제죠.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만일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뭔가 혁신적인 걸 막 하고 선생님들이 막 개발을 해서 막 커리큘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해주면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 그렇게 위크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 정서도 약해요. 그죠? 그러면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아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능력이 어딘지를 알고, 사실 뭐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벌써 다 이제 약한 거예요. 그럼 학교에 와서 행동을 할 때 굉장히 학교에서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이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또 능력도 안 되고 또 사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위주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요런 아이들이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 약하고 이제 제가 소셜 이모셔널 임머처 우리가 머처라는 말을 알잖아요. 성숙도잖아요. 사회 정서의 그 성숙도가 낮은 아이들이 얌전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사회 정서가 안 되니까 남의 마음 읽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할 거는가를 아이들이 계속 알지를 못하고 막 그냥 행동을 하잖아요. 집에서 함부로 막 행동할 때 부모님이 아무 통제 없이 가만 놔둬뒀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통제라는 걸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양쪽이겠죠. 극과 극이겠죠. 완전히 너무너무 완전히 우리가 와일드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아주 조용해가지고 굉장히 수동적이어가지고 선생님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행동도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반의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문제지를 준다든지 과제물을 줬을 때 아이들에게 20분 안에 우리 이거 다 하자 이렇게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 못하는데 능력이 앉아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떠들고 까불고 옆에 친구랑 장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느라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내줬으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걸 아이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학과 성적이 떨어지죠. 그죠? 우리는 막 성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1년 동안에 배워야 되는 그 양이 있잖아요. 교과목의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 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는 없거든요. 아무리 행동을 애들이 막 과격하게 해도 그 안에는 오히려 자기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집이 좀 어려운 걸 알아. 자기 부모가 폭력적인 걸 알아. 이런 아이들이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학교에 와가지고 더 심하게 문제는 행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는 막 선생님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같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적응자가 되고 이제 문제 행동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학과목에 점점 성적이 더 떨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계속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아니면은 뭐 교장실에 불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오라 그래서 뭐 하거나 자꾸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만둬버려요,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특수교육으로 넘어오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10대 초반 뭐 14살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보호자가 없어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니까 학교를 그냥 안 가버려요, 그냥. 안 가버리고 그냥 학교를 미국의 드랍 아웃 레이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금방 미국을 따라올 것 같아. 이 패턴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패턴을 보면 그 정도로 한국도 이제 힘들다는 거 그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물론 이제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살짝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개론적인 것만 하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challenging behavior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behavior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서 특히나 ABA는 이론이에요. 적대성 치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거든요. 이제 행동주의 이론인데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모든 인간의 아이들의 행동, 인간의 행동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제가 처음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의 행동은 뭐 그것이 문제 행동이든 조용한 행동이든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 특히나 이제 어른들 눈에 거스르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다 일탈 행동들이잖아요. 일탈 행동도 아이들의 전부 다 뭐예요? 의사소통이다. 그 의사소통인데 뭐냐면 아이들이 상대를 놓고 이렇게 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들의 지금 상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아이가 목이 마른데 그냥 나 물 주세요. 목말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 대신에 애가 막 땡깡을 부리고 울어요. 그러면은 목이 마른 건 아이가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땡깡을 부리면은 이건 문제 행동이잖아요. 일탈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일탈 행동, 문제 행동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아이가 정작 왜 땡깡을 부리는지를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아이가 얘는 애가 좀 과격하구나. 아, 얘는 아이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았구나. 아, 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그냥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원인을 다 돌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ABA에서 말하는 거는 아이가 그렇게 땡깡을 부릴 때 왜 땡깡을 부리는지,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땡깡은 아이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한테 그거를 아이들이 근데 너 왜 땡깡 부려?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아, 나 목말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땡깡을 안 부리죠. 그냥 물 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너무 자기가 목이 너무 마른데 엄마나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물 달라고 좋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이가 목말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은 아무리 선생님이 물어봐도 어른이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보통 목이 마를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이 아이가 좀 더울 때, 뭔가 이게 신체적으로 불편할 때 아이가 땡깡을 부려요. 그리고 우리가 인트로셉티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눈으로 보는 거, 눈 감각, 그다음에 뭐 코 감각, 귀 감각, 그래서 오감이 있는데 이 전체 감각이 전부 다 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감 하면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피부, 일, 감촉 이것만 얘기를 하면 5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2가지 영어로 얘기를 하셔. 이게 흔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흔한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말을 해도 저도 한참을 이제 그거를 발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각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평형 감각 있잖아요. 이게 몸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울이지 않는 거 이것도 감각이에요. 몸 자세를 이렇게 코아 우리 왜 코아라 그래야지 요즘 막 그 뭐죠 그 운동하는 데 가면 막 시키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 근데 그 중에 한 감각이 뭐냐면 안에 내장 감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속이 쓰린 거, 속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감각을. 근데 아이들이 그 감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나 아기들은 배고픈 감각과 배가 아픈 감각을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배가 고픈데 아이들이 배 아파, 배 아파 그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엄마는 배가 아픈 줄 알고 막 소화제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배고파, 배 아파 요 어린 나이에는 요 감각 구분을 잘 못하는데 요게 장애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뭐예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비주얼 임페어먼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귀가 안 들리고 그죠? 데프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맛을 또 이 혓바닥에서 뭐 매운맛을 못 느끼는 사람, 신맛을 못 느끼는 이런 다 감각의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의 감각에도 균형 감각을 못 잡는 아이들 잘 넘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외쪽 이게 손이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크로스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감각이거든요. 그러면 뱃속의 감각도 감각인데 아이들이 이제 장애로 이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모든 행동들이 다 이제 땡깡이나 소리 지르는 거나 막 힘든 문제 행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모든 비헤비어럴 커뮤니케이션 특히나 이제 남의 자식들이니까 제가 선생님들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알지만 부모님들이 또 예민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관찰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아이들이 매번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징징거리는 아이들이 나와요. 징징거리고 땡깡 부리고 이런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좋게 얘기를 하면 잘 신경을 안 써요. 아빠가 잘 돌아보지를 않는데 아이가 이제 막 짜증을 내고 징징거리면 엄마도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만 엄마가 반응을 해요. 그럴 때만 부모님이 반응을 하면 아이가 어때요? 점점 징징거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징징거림으로 해결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 와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징징거림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잘 관찰을 해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지 하면 답이 없어요. 얘는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구나.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이거를 안 가르치셨구나. 그러면 누가 가르쳐? 내가 가르쳐야 돼요. 왜? 내 삶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생활이, 내 직장 생활이 편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내 학생들을 내가 끌어안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내향적 행동, 외향적 행동 그걸 구분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일탈 행동, 문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